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급 의무자를 보시면은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만약 3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급 시기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 발급을 안 하면 역시 세법상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로 2월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만약 1월 15일 날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달 2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가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꼭 말일이 지났어도 만약 그 전월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10일까지 꼭 발급하도록 해야 됩니다. 발급 및 보관 형태, 보통 수기 증빙 같은 경우에는 5년간 무조건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관을 전자기 때문에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송 의무나 기타 관련돼서는 전송 의무는 그 IT 업체 쪽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요. 기타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공인인증서로 초반에는 많이 하시는데 직원을 뽑고 나시면은 직원한테 공인인증서를 주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이 보안카드를 직원분한테 드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 공급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통 핸드폰 아니면은 새우깡 이런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구매자한테 넘어갔을 때가 매출 시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되는 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대가 수령 여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구매자한테 팔았다라고 치면 저는 아직 돈을 받지 않았지만 넘긴 시점에 매출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죠. 부동산은 들고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리고 고가의 장비나 아니면은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장기 할부 판매나 아니면 완성도 아니면 중간 지급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대가를 수령했을 때가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용역도 많이 있는데요.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이 제공되는 때, 근데 일반적으로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시기에 맞춰서 교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는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만약 1월 달에 공급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었어야 되는데 만약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발급자는 2%, 그리고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만큼 큰 불이익은 없겠죠. 그리고 발급자 2%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1월 달에 공급을 해서 2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 2월 10일이 지나서 발급을 했다라고 하시면 1%, 그리고 수취자도 1% 가산세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직전 과세 기간에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연한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때 전자로 안 하고 만약 종이로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 매출자 역시 이때도 1% 가산세가 있습니다.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요새 이것 때문에 많이 골치 아프시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이제 한 뒤쯤에 가보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현금 영수증이 어떤 건지, 어떤 의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 대금이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만약 발금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불이익, 그러면 총 거래 대금, 부가세 포함한 금액의 50% 과태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제 100만 원에 대해서 재화를 판매하고 부가세 10만 원. 그래서 총 11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했는데 만약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안 했다라고 하면 우선 과태료 50%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55만 원이 나오고요. 이제 부가세 안 냈으니까 부가세 내야 되겠죠. 부가세 1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소득세 역시 누락됐기 때문에 소득세율 20%라고 잡으면 20만 원이라고 잡으면 110만 원 받아서 총 과태료랑 가산세 그리고 본세 포함해서 총 한 90만 원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다라고 하시면 꼭 현금 영수증 발급할 때 발급하는 거를 잊지 말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 발행 업종은 꼭 현금 영수증에 가입해야 됩니다. 미가입하면 기간 수익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매출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했을 때 거의 걸릴 경우도 있고 하지만 만약 안 걸리는 걸 대비해서 지금 만약 구매자가 현금 영수증 밀발급했다고 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미발급 신고 금액 20%에 상당하는 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요새 새파라치들이 열심히 가게들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야 돼서 상대방한테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제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역시 현금 영수증은 꼭 발행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 010-000-1234로 현금 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시고 이 번호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이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전문 자격사들은 무조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업이라고 해서 일반 병원들 쭉 있고요. 그 음식 숙박업 이렇게 쭉 보시면 2017년부터 새롭게 들어온 곳이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입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교육 서비스업, 학원들이요. 그 외 업종에 보시면은 장례식장, 그 예식장,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산후조리원 등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이죠. 쭉 보시면은 요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결혼사진, 비디오 촬영업, 그리고 이제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은 꼭 현금 영수증 발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구 소매업, 그리고 전기용품, 조명장치, 소매업 이 부분은 요새 셀프 인테리어 유행하죠. 그 부분 때문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경, 그리고 페인트, 건설자재, 소매업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게에 놨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자동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가입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이제 신용카드 단말기를 안 놨다라고 하시면 지금 아래 사이트 들어가셔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시고, 아니면 이것도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126번에 전화하셔가지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그 가맹점으로 가입을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인데요.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 납부를 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죠. 근데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돈은 다 지급했는데 부가세는 공제 못 받고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제도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방법은 거래 건당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거래여야 돼요. 여기 주의한 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시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아까 맨 처음에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계약서, 거래 증빙, 그리고 송금 자료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그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겠죠. 이제 면세 사업자 관련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그리고 교육 관련 용역에 공급하는 자는 면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서민들이 주로 쓰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이제 생활 필수품, 이제 의료, 교육 받아야겠죠. 근데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가격 자체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사업자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주로 먹는 거죠. 곡물, 뭐 육류, 생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그리고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만약 허가랑 인가를 받지 않고 학원업을 하시면 과세 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고, 도서, 신문, 잡지, 그리고 의료보건 용역.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는데 대신에 부가가치세를 이제 신고하지 않는 대신에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 해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그리고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역시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의무는 딱 2가지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라는 말이 이제 종종 들으실 텐데요. 이제 세금계산서를 이제 불법으로 재화나 이런 걸 공급하지 않고 판매를 하거나 구입했을 때 불이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급받는 자가 이제 공급가액 1억 원짜리를 부가가치세 1,000만 원 포함해서 총 1억 1,000이죠. 1억 1,000만 원짜리를 만약 2천만 원을 주고 사겠다고 해서 이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제 받는 자 입장에서는 우선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이 빠지겠죠. 매입세 공제로 빠지고, 소득세 계산하실 때 만약 소득세율이 3,500이라고 35%라고 보면 이제 소득세 1억 원에 35%인 3,500이 빠지겠죠. 그래서 총 구매 비용 2,000 하면 이제 매입자 같은 경우는 총 2,500만 원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적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부가가치세 1,000만 원 이제 불법으로 공제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 다시 하시고 이제 각종 가산세 포함이 됩니다. 소득세 탈세했죠. 탈세했으니까 다시 3,500 추징 당하고요. 이제 가산세 포함되고요. 결국에는 적발이 된다라고 하면
2,500만 원 절약하려다가 총 거의 9,500만 원 정도, 결국 1억 원 정도를 총 가산세랑 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가가치세가 많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절대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만약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공급가액의 2%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조세범으로 보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세범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흔히 아시는 것처럼 어느 자료든 가서 이제 본인이 그 신상 명세를 보면 빨간 줄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누가 와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라고 하면 절대 판매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